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양시장에 모두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장 초반에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1% 넘게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정말 대거 자금이 들어오면서 2%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조정받았습니다. 다우와 S&P가 각각 0.07%, 0.3% 소폭 하락한 반면에 미국 국채금리가 1.6%까지 다시 치솟으면서 나스닥은 1% 넘는 급등세가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좀 많이 회복을 해준 상태인데 아무래도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을 더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 주 장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지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그 작전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전일 급등했던 두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드렸던 LG이노텍과 자이언트스텝, 네이버 세 종목에 대한 리뷰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삼성출판사 머스크 효과 지속 가능성은 이라는 주제로 주가 치솟고 있는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네,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장이 다가왔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거의 보합권이긴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인데 시장은 아무래도 이 테이퍼링 우려를 좀 걱정하는 것 같죠.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좀 크게 하락하는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한 주를 보면 어떤 특별한 방향성을 갖고 가지 못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일까지는 이 강보합세 유지하다가 오늘 이제 미국 증시의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와준 걸 보면 많이 나와준 걸 보면은 아직까지 그 뉴욕 증시의 어떤 상승 방향, 하락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원유 재고나 이런 유가의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영향을 좀 시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원유나 이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가 추이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가 40만 건 하회하면서 이 팬데믹 이후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업황도 사상 최고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또 바뀔 가능성도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도 굉장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종목별로 이번 주에 특징적인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볼트 조임에 대한 불량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어떤 고생을 했던 부분이 이 테슬라의 주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리콜 대상에 대한 규모를 보면서 이
테슬라 주가도 이게 연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작년 중국에서는 이제 노면 충격 흡수 장치죠. 이 서스펜션 결함으로 5만 대, 그리고 미국에선 차량 지붕 부품과 또 볼트 불량으로 9,500대를 리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이상의 어떤 이 정도 수준의 그 리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이제 그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영화관 운영업체죠. AMC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이번 주에 변동폭이 굉장히 셌었는데 이 미국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차례 어떤 거래가 중단됐던 모습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AMC 주가에 대한 향후의 변동폭이 적어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더 심해지면서 어떤 다시 한번 이 미국 이 어떤 그 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릴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AMC의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 전에는 20%가 급등했다가 장 시작하니까 17%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는 전략으로 조금 말씀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두 번째 작전명은 키워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전일 이 두 종목의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왔습니다. 2%대 급등 보였고 삼성전자는 82,800원까지 좀 회복을 해준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이 좀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냐, 하반기에 대한 이 두 종목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삼성전자의 이 펀더멘탈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는 좀 상승세가 계속 떨어졌던 부분이라서 이 언젠가는 이 사이클도 괜찮고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우선 그 삼성전자 이번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을 배경 본다고 한다면 우선 반도체 업황 개선이 1차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로 이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이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 펀더멘탈과 어떤 성장 사이클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예측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5월에 수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눈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이 부분이 3분기까지도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많이 좀 예상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어떤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그 차익 실현,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주면서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의 그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최대로 봤을 그 목표가를 그 전에 어떤 9만 원 초반까지도 제시를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하락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기대된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오늘장에서도 이 반도체 종목들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제가 봐도 그 상승세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오늘장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대장주를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랠리를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는 이 4월의 산업 생산 지표와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좀 미쳤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순환매 과정에서 다시 부각되는 그런 현재가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6월 같은 경우가 어떤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시장이 불확실성이나 이 변수들이 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외국인 기관의 매수 랠리가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미국 증시 하락과는 어떤 좀 별개로 좀 이 순환매 관점에서 업종을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증시 나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과는 상관이 없이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유가가 날뛰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까지 하방을 지지받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국제유가 관련주 어떤 부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유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어떤 상승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국제유가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었는데 이 유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지금 현재 하반기까지 좀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이 유가의 최고치 부분은 일시적이라고 좀 판단은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좀 활발하게 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서 이 어떤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연초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하반기 때도 이런 백신 접종이나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테이퍼링이라고 좀 어떤 인플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국제 유가의 상승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은 당연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지난 1일에 끝났던 오펙 플러스 회의죠. 어떤 기존의 감산 완화 방침을 유지하는다고 발표했는데,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유가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부분을 나타내지 않냐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어떤 관련주 중에서도 역시 정유업종, 정제마진 쪽에서의 영향이 있는 기업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정제마진 쪽에서는 이 어떤 S-오일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제마진 쪽에서 추가 상승, 또 화학사업 쪽에서의 실적 증가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S-오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제유가 최대 수혜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겠죠. 대표적인 항공주, 제트유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항공업종들이 피해 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S-오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서 호재를 받는 종목일 수 있겠지만 제트유 가격, 원가 부담 때문에 항공주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장에서는 이 개별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좀 눈에 띄게 보십니까? 우선 민감주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좀 하락세를 보여준 걸 본다면 좀 내수 소비재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수 소비재 중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펀더멘탈과 그리고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 의류 업종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유럽
그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소비 회복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찾아본다면 영어무역을 우선 관심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부분은 당연시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의류 OEM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의류 OEM 전체 산업이 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중소형 이 OEM 기업인 영어무역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단이나 이런 부분의 가격이 증가하는 부분이 이 의류 OEM 업체들한테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이 영어무역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좀 특이하죠.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이어들이 원자재 업체와 직접 협상 후에 영어무역에게 원단 업체를 지정해주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원단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을 바이어가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이 가격 부담에 따른 마진 훼손 영향은 적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영어무역이 아시겠지만 주요 고객사가 뭐 노스페이스, 뭐 스트라우스, 뭐 파타고니아, 콜롬비아, 룰루레몬 등인데, 이 매출 비중이 북미가 40%, 유럽이 46%, 아시아 13%인데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해외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영어무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경기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더 미국과 유럽 쪽에서 더 먼저 그 선반영 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영업무역의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은 다른 업종과 어떤 실적 증가 면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더 빠르게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영어무역 같은 경우에 최근 자전거 사업 쪽에서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럽 지역 내에서 자전거 수요가 급증으로 되면서 인수했었던 이 스코트의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 쪽에서의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영어무역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시장을 이끄는 섹터고는 바로 원자재 관련주들과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인데, 이 소비와 관련해서 영원 무역에 대한 주가 모멘텀 매우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또 한 가지 요즘에 이 시장에서 각광받는 섹터가 있죠. 바로 전선 업종인데,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구리 수혜주로 전선 업종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나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차트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코인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전선업체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좋죠. 지금 평당 가격이 지난달 10일이죠. 1,724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선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판매 단가죠. 이 원재료 가격이 연동하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바로 좀 직결되는 부분이 특이한 그 어떤 구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한국전력처럼 이 연료비 뭐 전기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뭐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전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확실히 자리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구리 가격의 상승 부분이 그대로 이 전선의 가격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이 좀 확실하게 좀 자리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이 전선 업체들한테 그 실적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난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여기에 지금 전방이죠. 뭐 전방 산업, 뭐 경기 부분 같은 거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설 경기나 그리고 이 한국전력이 송배전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선 기업이 이 세 개죠. 이 LS전선, 대한전선, 그리고
이 가온전선이 있는데 어제도 뭐 대한전선의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심했고요. 저는 이제 이 안에서도 이 가온전선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가 국내 최초의 전선 제조사입니다. 이 전력 케이블과 또 통신 케이블 이 제조를 하는 꼭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주요 고객사라는 한국전력 그리고 이 통신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죠. SK텔레콤, LG-U+, KT가 있는데 기존의 중저하 케이블을 수출하여서 가졌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지금 활용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이 북미와 중동 쪽에서 시장 진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그 고객은 바로 가온전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한국전력이 어떤 말씀드렸던 이 송배전 설비, 뭐 케이블이나 중저하 케이블, 또 가공 송전선과 가공 배전선 같은 부분을 지금 공급하는 점에서 한국전력의 그 어떤 투자 부분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가정했을 때 이 가온전선 최대 수혜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뭐 요새 건설 경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 플랜트 업체들의 이 중저하 케이블과 또 제어와 궤장 케이블을 좀 납품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 활황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바로 이 가온전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선업체도 뭐 불의 상승세 그리고 어떤 건설 경기 활황과 함께 좀 계속 섹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이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전선 업종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지 궁금한데요. 전일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강세 보였고 코스피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노려볼 만하다라는 기대감이 좀 우세합니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우선 지금 어제와 별 차이는 안 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박스권 상당 쪽에서 저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좀 이 뉴욕 증시 하락과 함께 3,260포인트 이쪽에서의 그 저항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박스권 돌파할 경우에 어떤 정도의 좀 상승 여력은 더욱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밸류 측면이나 서 봤을 때 글로벌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매력이 있는 그런 그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 지금 현재 뭐 PER 수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11배 내외 쪽에서 와서의 그 주가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태 본다고 한다면 올 초에 어떤 최고가를 찍었을 때의 이 PER 대비해서 한다면 현저하게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를 충분히 언제든지 이끌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도 주식 비중을 어떤 줄이는 것보다도 계속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의 좀 매수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유가나 인플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외국인들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어떤 개별 업종과 종목들을 사는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드리고 있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장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번 주 메타버스 업종에 대해서 리포트 분석해드렸죠.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지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는 메타버스 리포트 리뷰입니다. LG 이노텍과 자이언트 스택, 네이버 이 세 가지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렸고요. 지금부터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메타버스 관련 섹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생소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AR, VR, XR,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이 생각의 고리를 좀 연결시켜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으로는 RF 머트리얼즈, 그리고 RF HIC, KMW를 살펴보았고요. 통신 장비 업종이 그래도 아직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방금 말씀드렸던 VR이나 AR, 메타버스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인프라가 통신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고속, 대용량 정보 전송이 필수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5G망을 기업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진행된다면 말씀드렸던 통신 장비 업종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까지 미래로 나아가기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AR은 증강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VR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라고 볼 수 있는데 메타버스는 메타라고 하는 가상과 초월이라는 부분과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계와 우주의 합성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또 다른 아바타를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라고도 말씀을 드리면 그 아바타라는 단어가 오히려 조금 더 익숙하셨다라는 모습입니다. 이제 플랫폼 시장의 변화는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메신저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셨죠. 휴대폰으로 SMS, 문자 메시지만 보내다가 뭐 노란톡이라든가 아니면 초록 색깔 창이라든가 새로운 메신저 서비스를 우리는 이용을 했는데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SNS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 지금도 너튜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데 생태계 구축을 한 단계가 현재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 구축은 유저들이 유입되고 콘텐츠가 고도화되고 수익 모델이 조금 강화되고 플랫폼 카테고리까지 확장이 되는데 노란톡 서비스를 봤을 때에는 이제는 문자 메시지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진, 동영상, 선물하기 기능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고 있는 결국엔 플랫폼 카테고리 확장까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장도 이러한 단계들을 조금 거쳐 나가고 플랫폼 고도화, 컨텐츠 고도화, 수익 모델 강화, 플랫폼 카테고리 확장까지 나갈 텐데 그 바로 초기 단계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메타버스별로 이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고 개발자들이 아이템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수익까지 얻게 되는 그런 모델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이제 예를 보여드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공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같이 AR이 결합된 그리고 미국 메타버스죠. 로블록스 콘서트 같은 것들이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일상에 좀 다가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 공연은 향후 메타버스 핵심 콘텐츠의 필수 요소로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쯔위프 글로벌 유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웅진싱크빅이 AR 사이언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3D 지도, S맵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메타버스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한번 집중해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메타버스를 과연 우리 생활에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하드웨어 시장이
메타버스를 우리 앞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IT 하드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LG 이노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하드웨어 시장이 고글 형태나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형화되는 AR 글라스나 스마트 콘택트 렌즈, 결국 우리가 메타버스 시장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눈을 가리고 그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기기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 TOF, 3D 센싱 기술인데, 이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LG 이노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3D 센싱 모듈에 대한 채택, 아이폰에서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기업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새로운 차원의 증강현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 TOF 3D 센싱 모듈 강자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LG 이노텍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서, 화요일에는 하드웨어 시장으로 LG 이노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라고 하면 LG 이노텍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의 컨텐츠 분야라고 한다면 자이언트 스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외 TV 광고 및 뉴미디어 영상물 그리고 영화 부분에 특수 효과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나 홀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있고요. 실감형 뉴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매출 비중을 본다면 콘텐츠 제작이 약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이 약 14% 내외, 방송 장비나 용역 판매가 5% 내외로 보여지는데, 이 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는데, 존재할 수 없는 장면이나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면 고질라, 고릴라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촬영이 불가능한 거다 굉장히 제한적인 거, 뭔가 특수 효과를 이용해서 화재나 추락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주, 가상현실 이런 모습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특수 효과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CG 많이 이야기하시죠. 컴퓨터 그래픽 또 이 VFX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리얼타임 엔진입니다. 리얼타임 엔진으로 실시간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일반적으로 특수효과는 촬영된 영상을 또는 화면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입히고 보정하고 편집하고 완성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리얼타임 엔진 기술을 활용하면 특수 효과들이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의 반응에 동시 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완성을 하는 과정을 없애고 실시간으로 나의 아바타가 또는 셀럽들의 아바타가 특수 효과를 입힌 상태에서 시청자들과 유저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를 기반으로 대화가 가능한 가상인간, 버추얼 휴먼인 빈센트를 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버추얼 캐릭터, 그리고 셀럽들의 아바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그리고 이 비대면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 이 리얼타임 엔진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미래형 콘텐츠 사업 파트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국내외 그리고 옥외 선전물들이 있고요. 버추얼 휴먼 빈센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콘서트를 열었던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할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함께도 미래형 콘텐츠 파트너사로서 지속적인 광고나 홍보들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함께 주요 광고 프로젝트 제작 능력 인정받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공모가가 1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기간 물량 대부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기업들은 이 기간 물량 소화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에 적어 놓았다가 추세 하단에서 기다리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쪽으로는 LG이노텍, 메타버스의 컨텐츠 쪽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렸고요. 메타버스의 플랫폼 분야로는 이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함께 금액들이 함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2018년 출시된 제페토인데요. 제페토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시스템이라고 2018년도에는 불렀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얼굴 인식과 AR 기능, 3D 기술 등이 이곳에 집약돼 있고요. 그곳에서 다른 유저들과 소통하거나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가입자는 한 2억 명 정도 돌파를 했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90% 이상의 유저들이 아시아나 북미, 남미, 해외 사용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주 연령층들은 요즘 Z세대 하고 있는 Z세대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신저부터 시작을 해서 SNS, 동영상, 이제는 메타버스가 선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가상현실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이템을 제작, 판매, 환전까지 하면서 유튜브 이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메타버스를 한번 꼽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1분기 실적 외형 성장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성장한 1조 5천억 원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2,880억 정도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성장성은 또렷했고 그 성장하는 분야를 좀 보면 광고 쪽, 그리고 이커머스, 스마트 스토어, 핀테크, 컨텐츠 제작, 그리고 네이버페이 매출액 증가가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페이 거래액이 8조 4천억 원을 좀 넘는 모습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끈끈한 강한 동맹과 협업입니다. 2017년도 YG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SM엔터, 대한통운,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20년도 협력이 있었습니다. 동맹이 있었고요. 올해는 빅히트의 위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BNX, 그리고 스페인판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왈라팝,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와의 지분 교환까지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 규모를 모두 다 합쳐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앞으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차익을 얻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네이버에 집중되는 부분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거래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 거래액도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 가맹점 수도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협업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강자, 그리고 미래 산업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미래도 준비를 잘하고 있는 조금 알짜배기, 너무 팔방미인의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등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추세 하단에서 조정 시에 지속적으로 매집해 나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일 미 증시는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지표와 그리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시장보다도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말하고 있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고용지표 개선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에 모두 다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은 FOMC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변곡점들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접근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메타버스와 관련한 모든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들 각 분야별로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LG이노텍은 하드웨어, 자이언트 스텝은 콘텐츠, 그리고 네이버는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정말 유튜브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이주현 위원님이 이 주유소 시간에 포트폴리오로 이 종목들 선정해 주시는데 개장 전에 저희가 특별히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 금요일이라 좋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 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합니다.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수익률 14%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 후 청산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0.8%, 알레비 수익률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3.8% 수익 가져갑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우리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중에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인데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CJ ENM은 수익률 12.3%로 어제보다 더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광주 신세계는 여전히 3%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 종목들 챙겨보고 왔습니다. 이제 좀 특징주로 꼽아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삼성출판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아기상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에 아기상어 영상을 리트윗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출판사에 대한 주가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고 최근에도 급등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아기상어에 대한 최대 뷰 조회수가 86억 회나 되더라고요. 앞으로 아기상어에 대한 이 삼성출판사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 하반기에 이제 이야기가 한번 나왔고, 그리고 2019년도 때 이렇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아기상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오프라인 콘서트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이 좀 식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집에만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기상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베이비샵에 대한 영상들 애기들에게 많이 이제 틀어주고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저희 집 아이만 해도 아기상어 노래가 나오면 신이 나서 하루 종일 방방 뜁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성인들에게 이제 BTS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에게는 이제 아기상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빌보드에서도 상위권 들어가면서 주가 급등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가을쯤 해서 아기상어 관련주인 삼성출판사를 좀 눈여겨보시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고, 올해 들어가면서 이제 좀 급등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650억 정도가 되는데, 삼성출판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 주가는 좀 많이 올라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 스마트 스터디 삼성출판사가 한 19% 정도, 18%에 19% 정도의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분 차익에 대한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출판사가 이제 올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스터디가 삼성출판사의 주가를 좀 부양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기상어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뭐 삼성 출판사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출판사가 아기상어 이슈로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 관련주들이 있죠. 토박스 코리아나 이제 오로라 이렇게 이제 그 유아용품들,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거 아기상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로도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뭐 TBH 글로벌, 신성통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상승을 하면서 삼성 출판사도 뭐 괜찮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한다고 하면 급등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이런 이제 하락 트렌드를 좀 벗겨내는 흐름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 차트를 보고 뭐 트윗을 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괜찮은 자리에서 이렇게 트윗을 딱 날려줬는데 주가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블룸버그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블룸버그 방송에서도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삼성 퍼블리시 코퍼레이션 LTD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삼성 출판사겠죠.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베이비샤크 그러니까 이제 아기 상어에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이제 올랐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좀 삼성 출판사를 또 사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뭐 그런 걸 이제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오늘 만약에 시가 상승 출발을 해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항자리라고 딱 볼 수 있는 가격대가 48,000원 부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8,000원 뚫어낸다면 52,600원 정도, 52,500원 정도의 저항 구간까지는 또 상승할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이제 실행이 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료는 굉장히 좋고 여전히 상승할 여력은 재료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약 진입을 한다면 자신만의 그 확실한 손절가 잡아놓고 분할로 조정시마다 접근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접근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앞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전에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들까지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더 알찬 정보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비가 온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고 강원과 경북 북부는 낮부터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부터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4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고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기 순환은 원활해서 전국 공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현재 아침 기온 1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24도, 대전과 청주는 2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높겠습니다. 속초의 낮 기온 26도, 강릉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전주는 26도 보이겠고 대구는 27도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 동해상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남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